한글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은 스타일 완성하는 거고요. 배점은 50점짜리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이름은 스튜던트, 두 번째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는 10, 글자 모양은 한글은 굴림, 영문은 궁서,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가는 5로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내용을 입력해 놓고요.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요 1번 밑에다 영어를 입력하시고 그 바로 밑에다가 이어서 한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전체 블럭 잡아서 스타일 만드는 단축키 F6 더하기 단추 눌러서 스타일 이름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문단 모양 선택하시고요. 왼쪽 여백은 15 문단 아래쪽 10 다 됐으면 설정. 글자 모양 바꾸실 때는 장평을 먼저 수정합니다. 장평 95 자간 5. 그 다음 언어는 한글, 한글의 글꼴 이름은 굴림, 굴림으로 변경하시고 엔터. 영문의 글꼴 이름은 궁서로 변경하시고 엔터. 편집이 다 끝나셨으면 설정 단추 누르시고요. 추가하셔서 파일 이름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블럭 해제. 완성된 정답은 오른쪽 끝이 영어의 유니버시티로 끝나고 한글 약으로 끝났는지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표 만들기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1번 도듬의 10으로 해주시고 표와 캡션 내용 모두 도듬의 10, 글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셀 배경 면색은 노란색,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시고 캡션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블럭 잡으시고 우리 글꼴 이름부터 바꿔보죠. 현재 글꼴 이름을 모든 글꼴로 먼저 선택해 놓으시고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도듬을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번에는 숫자 영역만 요 합계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정렬 다 됐으면 블럭 해제. 그럼 이번에는 노란색 영역만 블럭 잡아 보겠습니다. 색깔 바꾸는 거는 단축키가 C, 면색에 오셔서 면색의 표준색을 노랑, 말풍선이 뜨는 노랑으로 지정해 주시고 설정 블럭 해제. 그 다음 합계 내 보겠습니다. 합계 내는 영역을 전체 블럭 잡으시고 블럭 안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단추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블럭 계산식 블럭 합계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블럭 잡아서 이번에는 테두리 넣어 보겠습니다. 선 바꾸는 단축키 L, 선 종류는 두 줄, 바깥쪽 하겠다 설정하시고 블럭 해제. 위에 줄만 다시 한번 블럭 잡아서 선 바꾸기 L, 아래쪽만 바꾸겠다. 선 종류를 먼저 두 줄로 바꾸시고 아래쪽을 선택해 주세요. 다 됐으면 설정 블럭 해제. 첫 번째 칸만 다시 블럭 잡으시고 L, 두 줄 선택하시고 블럭의 오른쪽 바꾸겠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각선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대각선 바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각선 없애실 때 F5로 블럭 잡으시고 상단의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선없음으로 해놓고 설정하고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선 바꾸기에 대각선 탭에 가서 선 종류를 선없음, 위아래에 없음으로 해놓고 설정. 다시 한번 대각선 넣어보겠습니다. 대각선이 들어가는 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F5
선 바꾸기 L, 대각선 탭에 가셔서 선 종류를 실선, 위아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거 누르셔서 X자 모양 만드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트 완성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요 연도별로 돼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묶은 세로형으로 막대 만드시고 글꼴은 굴림의 진하게가 제목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제목 위에는 굴림의 보통의 10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영역 블럭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블럭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축 맨 밑에 보시면 차트라고 있죠. 묶은 차트, 묶은 세로 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편집창은 닫으시고 요 위에 올라온 차트 그림을 컨트롤 X에서 오려두기, 요 표 뒤에 커서가 있다면 엔터를 쳐서 내리시고 컨트롤 V해서 아래쪽으로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 차트 안쪽에다 클릭하시고 꼭지점 8개가 생겼다면 오른쪽 꼭지점에다 갖다 대시고 수평 드래그, 표와 동일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후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단축 제목 편집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이름은 지우시고 연도별 입시 현황이라고 써보죠. 모든 글꼴은 도듬이라고 그랬죠? 굴림이라고 그랬구나. 굴림이라고 하시고 영어와 한글을 모두 굴림. 진하게 글씨 크기는 12로 바꿔 놓겠습니다. 다 됐으면 설정. 차트 제목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이렇게 글꼴을 다 변경한 후에 상단에 차트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윤곽선 색깔은 검정색, 도형 채우기 색깔은 흰색. 그리고 다시 차트 제목 선택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변경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오른쪽 상단 메뉴에 있는 차트 서식 단추를 누르시고요.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색, 도형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 여기 흰색, 하얀색을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맞게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형 윤곽선 색깔은 검정색, 도형 채우기 색깔은 흰색, 도형 효과는 그림자에 가셔서 말풍선이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뜨는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옆에 있는 축의 숫자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단추 축 데이터 글자 모양 편집 단추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도 글꼴 이름을 모두 굴림 엔터, 아래쪽도 굴림, 기본 10이었죠? 12로 해놓으시고 10으로 해놓으시고 설정. 또 아래쪽 X축 연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축 글자 모양 편집 굴림, 얘도 굴림 10으로 해놓고 설정합니다. 또 범례 바꿔 보겠습니다. 범례도 마우스 오른쪽 단축 글자 모양 편집에 가셔서 굴림, 밑에도 한 번 더 굴림 하시고 설정 하면 되는데 이 범례 쪽에 테두리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차트 도구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색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가로로 지나가는 주눅금선 선택해서 지워 볼게요. 이렇게 주눅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삭제. 그 다음 축의 눈금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축의 눈금을 변경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축 주 눈금선 여기 속성 축 속성으로 가볼게요. 여기 속성에 가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00 있는 거 확인하시고, 주 단위가 지금 100으로 돼 있는데 200씩 커졌다 하시고 엔터 해서 눈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축에 필요한 영역을 추가해 보죠. 오른쪽에 단위 1000명이라는 내용 축 제목을 선택하실 때는 이 차트 영역 안쪽 꼭지점이 8개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상단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차트 디자인 탭을 누르세요. 이 차트 디자인 탭에 가셔서 우리 차트 구성 추가할 건데 지금 축 제목을 추가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 가로 제목인지 기본 세로 제목인지 보시고 우리는 세로 쪽에 있는 제목이죠. 그럼 여기 축 제목이 생깁니다.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제목 편집 단추 눌러서 기존의 이름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단위 3명 띄어쓰기까지 맞게 하시고 글꼴 이름 변경합니다. 글꼴 이름 변경이 끝났다면 설정 단추 눌러보시고 내용 들어간 거 확인되셨죠? 근데 이제 글씨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개체 속성 메뉴를 이용해서 글꼴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축의 글씨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맨 밑에 축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 축 제목 속성으로 들어오셔서 요 오른쪽 끝에 크기 및 속성 창에 들어가셔서 글상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 글상자를 눌러서 글씨 방향을 가로로 놓겠다. 가로로 놓겠다. 확인하신 후에 비나면 클릭하시면 차트 그림 완성됐습니다. 3번 문제 수식 편집하기 40점짜리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각각 수식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당 20점씩 배점은 이제 따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번 옆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단의 입력 탭에 가셔서 요 루트 X라는 수식 단추 눌러보죠. 처음에 키보드로 대문자 Q를 입력하시고 는 하신 다음에 리미티드 모양 0이 있는 거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앞쪽에 삼각형 기호 클릭 영문으로 소문자 T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모 안에 클릭해 주시고 분수 변경한 후에 삼각형 모양 소문자 S 그 다음 아래쪽 네모 클릭하시고 삼각형 모양 소문자 T 분수에서 빠져나갈 때 탭키 키보드로 는 하시고 다시 한번 분수 모양 소문자 D라고 하시고 위첨자 찾아서 선택 2라고 쓰시고 탭키 눌러서 정상 크기로 바꾸신 다음에 소문자 S 아래쪽 네모 클릭하시고 DT라고 입력한 다음에 첨자 기호 위쪽을 선택하시고 숫자 2 탭키 눌러서 첨자에서 빠져나오시고 한 번 더 탭키 누르고 분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더하기 기호를 찾아서 입력하시는데 여기에 없으면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더하기 숫자 1 입력하시고 입력이 끝나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문 모양 눌러서 닫기. 이번에는 두 번째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fx 요 수식 편집창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장식기호 모양의 소문자 A 모양을 찾아서 알파벳 대문자 AB 장식기호 빠져나갈 땐 탭키 는 하시고
근호 모양 찾아서 가로 열고 소문자 S, X, 아래 첨자 2라고 해보시고, 첨자에서 빠져나올 땐 탭키 빼기 하시고 다시 X, 아래 첨자 1이라고 입력하시고 탭키 가로 닫겠습니다. 그 다음 첨자 기호 위에 거 다시 선택하시고 2, 정상 크기로 돌아올 때 탭키 더하기 단추 눌러서 가로 열고 Y 하신 다음에 아래 첨자 2 하시고 정상 크기 탭키 빼기 Y 아래 첨자 1, 정상 크기 탭 가로 닫고 위첨자 찾겠습니다. 첨자가 끝났으면 탭키 눌러서 첨자에서 빠져나오시고 한 번 더 탭키 눌러서 근호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문 모양 눌러서 나가게 해주시면 되죠. 혹시 하시다가 오류가 생기면 수식 위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 다시 편집창에 들어가서 위나 아래쪽을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식 입력하기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도형 입력하기 해보겠습니다. 도형은 배점이 110점짜리 문제고요. 위에서부터 이제 글상자를 이용해서 100에 17, 면색은 빨강, 궁서의 글씨 크기 22, 하얀색,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상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탭에 오셔서 아래쪽 가로 글상자 선택하시고 4번 밑에다가 드래그 내용 입력해보죠. 입력이 끝나시면 글씨를 블럭 잡고 글꼴 이름은 궁서, 글씨 크기는 22,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상자 테두리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네모 화살표 됐을 때 더블 클릭, 개체 속성창이 열리면 글상자의 크기 100에 17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종이의 가운데 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선에 가서 선 모양을 요 소세지 모양처럼 생긴 반원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는 면 색깔 표준색에 나오는 빨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설정. 이제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꼴 색상 하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글상자 지문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직사각형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직사각형의 크기를 봤더니 130에 145로 되어 있죠. 모양은 이제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전체적으로 요 글상자 밑으로 들어가 있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도형을 선택하시고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글상자가 걸쳐지게끔 적당한 크기로 그리세요. 그 다음 더블 클릭, 개체 속성창이 열리면 기본 탭에 가셔서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130, 너비가 130, 높이가 145. 크기를 맞춘 것들은 이렇게 크기 고정해 주시고 종이에 가운데 놓으면은 변경을 고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선에 가서 선 종류는 둥근 모서리 곡률이 둥근 모양, 채우기 면색은 임의의 면색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설정. 화면에 다 들어오게 하려면 보기에 가서 얘를 쪽맞춤 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쪽맞춤 상태로 놓거나 여러분들이 크기 비율을 맞춰서 확대하시면 됩니다. 요 직사각형을 맨 뒤로 보내보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요 순서에 가서 맨 뒤로
그러면 이렇게 도형 뒤로 보내집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입력 탭에 가서 직사각형. 기존 도형 위에 그리시고 더블 클릭. 지시사항을 보면은 기본 탭에 직사각의 크기가 90에 50, 90에 50 변경하시고 크기 고정. 다음 채우기 면색에 가셔서 임의의 면색 지정하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 지문이 칼라로 돼 있지만 시험장 가시면 다 흑백으로 돼 있어 갖고요. 이렇게 지정돼 있는 면색을 제외한 나머지 면색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교육이라는 거 글맵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양을 봤더니 글맵시의 모양은 여기에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크기는 40에 40. 글꼴은 굴림의 파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 밑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요. 글맵시 단추를 눌러서 여기다가 교육이라고 쓰세요. 다음 글맵시 모양은 육각형 모양을 찾아서 클릭. 글꼴의 이름은 여기다가 굴림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굴림을 찾아서 선택. 다 됐으면 설정. 4번 밑에다 놓은 거를 요 드래그해서 걸쳐 놓으시고 얘를 맨 앞으로 순서 바꿔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요 배치에 가시면은 글을 앞으로 배치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드래그해서 옮겨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요 글맵시의 크기를 기본 탭에서 40에 4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크기 고정 설정해서 맞추시면 되죠. 이번에는 그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림 넣기 전에 이제 4번 밑에다 다시 커서를 놓으시고 요 그림은 이제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폴더 로고 3번을 가져와서 50에 35 그림은 회색 쪽 하시고 여기다 나중에 하이퍼링크 거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그림 단추 누르시고요. 우리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밑에 ITQ 폴더,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은 로고 3번이라고 그랬죠? 로고 3번 열기 해보죠. 그 다음 4번 밑에다 드래그 하시고 얘 배치도 본문과의 배치 그래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 올려놓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50에 35, 50에 35 얘도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그림 효과 회색조 들어가 있습니다. 회색조 설정. 출력 형태를 보면서 위치 맞춰주세요. 나중에 우리 3페이지 하실 때 요 기억하셨다가 하이퍼링크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 1번, 2번, 3번 도형은 타원을 이용해서 크기가 15에 15, 면색은 하양, 궁서에 20으로 그리시면 되고 직사각형은 15에 15, 면색은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 먼저 그려보죠. 직사각형을 요 도형 줄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 15에 15. 15에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색과 면색은 선색은 검은색, 면색은 임의의 면색 지정한 다음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기 탭에 가서 더하기 눌러서 디테일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타원 입력 탭에 가서 타원 요 안에다 드래그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얘도 15에 1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5에 15 크기 고정 선색 검정 채우기는 반드시 흰색 하라고 그랬죠. 흰색 설정
어, 도형을 움직이실 때는 마우스보다는 키보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정하시고 요 타원 안에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이용해서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을 블럭 잡아서 글꼴 이름 궁서, 글씨 크기 22, 글씨 크기 20으로 되어 있군요. 20 가운데 정렬해보죠. 다 됐으면 비나면 클릭. 이번에는 도형 옆에 있는 글상자를 보겠습니다. 얘는 선이 파선 또는 점선으로 해주시고 변색은 없고요. 도듬의 18, 글씨가 가운데 오게끔 하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긴 글씨를 쓰면 좋습니다. 현재 보시면 첫 번째 줄 그대로 갈겠습니다. 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도형과 얼추 비슷한 크기로 맞추시고요. 여기다가 최다 전공 슬러시 교양 과목 배설이라고 쓰겠습니다. 글씨를 블럭 잡아서 글꼴 이름 도듬 글씨 크기 18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선을 더블 클릭 선 종류에 가셔서 선은 파선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는 없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상자가 완성되셨으면 얘랑 동일한 거 3개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 개체 선택 단추 여기 어디에 있냐면은 위에 보시면 도형 서식에 이 아래쪽 개체 선택 단추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바깥쪽을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총 3개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편집이 끝나면 이제 이 개체 선택 단추 해제하시고 두 번째 1번에다가 드래그 2번, 3번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각각의 글씨는 글자 앞에다가 바짝 클릭하셔서 드래그 내용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글자 앞에다 드래그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요 글상자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긴 거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로 넓혀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직사각형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서로 다른 면색이니까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직사각형을 잘 선택하셔서 면색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색을 다 변경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페이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입력해 놨고요. 보시면 조판보를 켜놨는데 요 제목 뒤에다 엔터 2번 하시고 처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때 최근 내용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들어가실 때 반드시 스페이스 2번 치고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번호 들어가기 전에 또 여기서 한 번 더 2번 엔터 쳐서 줄바꿈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엔터 2번 해서 요 표 위에 있는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표를 완성하시고 표 아래쪽에다도 엔터 치시고 마지막 대학 혁신 내용을 본문 3페이지에 입력하고 편집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시사항부터 한번 보죠. 요 3작업의 맨 위에 보시면 머리깃말이라고 해서 도듬의 10 오른쪽 정렬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요 위에 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머릿말은 우리 쪽에 들어가서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 쪽에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문 내용 교육 상담 센터라고 하시고 교육센터를 블럭 잡아서 글꼴의 이름 고등으로 수정 엔터. 글씨 크기 10이었죠? 그 다음 오른쪽 정렬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다 됐으면 블럭 해제하시고 머릿말 닫기 하시면 됩니다. 머릿말 닫기. 제가 지금 조판보를 켜 있어서 조판보 끄고 작업을 해볼게요. 제목 편집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면은 글꼴 이름 굴림, 글꼴 이름 굴림, 글씨 크기 18, 글씨 크기 18,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하게. 덧말로 보겠습니다. 덧말은 상단에 입력 탭에 가셔서 덧말 넣기라고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없으면 이 목록 단추 눌러서 아래쪽에 덧말 넣기 찾아보겠습니다. 덧말에 무전공, 무전공 선발 전형이라고 쓰시고요. 넣기 해보죠. 들어갔죠? 다음 교자 앞에다 커서를 놓고 책갈피 넣어보겠습니다. 책갈피는 우리 지금 상단에 있는 입력 탭에 오셔서 책갈피 단추를 누르시고요. 교육기관이라는 책갈피 이름 쓰시고 넣기 하시면 됩니다. 넣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기 탭에 가서 조판보 켜시면 이렇게 책갈피와 우리 머릿말 이런 거 넣은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책갈피가 들어갔으면 우리 처음에 도형했던 그 위치 있죠? 요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하이퍼링크. 책갈피의 이름은 여기 한글 문서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기관 선택하시고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빈 데다가 클릭했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 위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포인터의 손가락 모양으로 변경되죠. 그때 클릭하시면 책갈피 위치로 전환되면 제대로 적용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채자 앞에다가 첫 글자 장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문에 봤더니 채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하시고요. 궁서의 글씨 크기 궁서의 노라 이렇게 두 줄만큼 글씨가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글자 장식은 상단의 서식탭에 가셔갖고 요 첫 글자 장식 단추를 누르시면 창이 열리는데 두 줄만큼 키우겠다 하시고 글꼴 이름은 궁서라고 했죠? 궁서. 면색은 없음인데 여기 표준색에 나오는 노랑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다 됐으면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한문 변경하는 게 한 두 문제 나와요. 블럭 잡고 한자키. 맞는 요 대학자 맞는 한자를 선택하시고 입력 형태는 앞에는 한글, 뒤에는 한자. 앞에는 한글, 뒤에는 한자 형태 찾으셔서 바꾸기. 또 집중이라는 곳에 또 한자가 변경된 게 있죠? 집중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집중 찾아서 한자키. 맞는 집중은 요 뒤에 거네요. 해서 바꾸기. 요거 해주시고 또 다른 곳에 한자 있나 봤더니 지금은 없어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무전공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각주라는 걸 넣을 거거든요. 요 무전공 뒤에다 각주인데 각주 모양이 기역 동그라미죠. 요 기역 동그라미라는 각주 모양을 한번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요 각주를 넣으실 때는 커서를 글자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상단에 입력 탭에 가서 각주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존의 각주를 다른 모양이라고 했다 치고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번호 모양에서 찾으시면 돼요. 번호 모양에서. 지금 지문에는 동그라미 기억이니까
동그라미 기억을 찾아서 넣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주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하셨으면 오른쪽 끝에 있는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주 들어갔죠? 파일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내가 각주를 넣었는지 여기 확인하시고 미리 보기 닫을게요. 이번에는 그림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금 ITQ 폴더, 픽처 폴더 그림 4번 집어넣고 40에 40, 바깥 여백 2로 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상단에 입력 탭에 가서 그림 단추 누르고 그림 4번을 가져와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림 4번을 가져와서 열기, 드래그해서 본문 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르기 도구, 요 자르기 도구는 오른쪽 끝에 있는 요 그림에 해당하는 서식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를 드래그 하셔서 그림 맞춰주시고요. 제자리에서 더블 클릭, 기본 탭에 가서 40에 40, 40에 40 크기 고정해 주시고 바깥쪽 여백은 여백 탭에 가서 보시면은 바깥 여백 왼쪽 2 이렇게 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보시면은 집중되었다. 요 글씨가 다 보이게끔 위치 맞춰 주시고 전체적인 크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문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특수문자는 내가 입력할 그 위치에다 커서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0 별 모양을 찾아서 선택하시고 넣기, 스페이스로 한 칸 띄어쓰기 하세요. 아래쪽에도 한 번 더 있죠? 별 표시 찾아서 선택 넣기 하시고 스페이스로 한 칸 띄어쓰기. 첫 번째 내용부터 변경해 보겠습니다. 얘는 굴림의 글씨 크기 18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글씨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글자 색깔 흰색 요거 바꿀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자 모양 기본 탭에 가서 글씨색 흰색, 음영 색깔을 빨간색, 표준색이 빨간색, 설정 블럭 해제해 보겠습니다. 아래쪽도 바꿔보죠. 얘도 글꼴 모양에 들어가셔서 전체 굴림 글씨 크기 18로 바꾸겠습니다. 다 됐으면 설정 블럭 해제. 다시 한번 텍스트 글씨만 블럭 잡아서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임. 강조점 넣어보겠습니다. 강조점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글자 모양 확장 탭에 가시면 여기에 강조점이라고 있거든요.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설정. 여기 모집도 강조점이 들어가 있네요. 글자 모양 여기 강조점 동그라미 설정. 기준도 블럭 잡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조점 동그라미 설정. 비슷한 거 먼저 해봤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문단번호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얘는 문단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1수준은 20 오른쪽 정렬, 2수준은 30 오른쪽 정렬, 줄 간격은 180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 줄 간격부터 180으로 수정 한번 해보죠. 180. 그리고 블럭 안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머리표 문단번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1수준은 1이고요. 2수준은 동그라미 1이거든요. 1수준은 1, 밑에는 동그라미 1인데 비슷한 게 없으니까 하나라도 비슷한 걸 찾아서 클릭, 사용자 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점이었고요. 왼쪽 너비를 20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준을 찾아서 이수준의 모양은 여기 가나다가 아니라 동그라미 1, 2, 3이죠? 동그라미 1, 2, 3인데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점을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여백을 30으로 설정. 다시 한번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설정.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설정 단추 눌러주세요. 블럭 해제하시고 2, 3번만 따로 잡아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응? 그러면 여백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글자 모양 글머리표 번호로 가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일수준은 1에 너비가 20 오른쪽 정렬이었고요. 이수준 여기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을 안 바꿨네요.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됐죠? 다시 3번하고 4번 블록 잡아서 컨트롤 더하기 이렇게 해서 글머리표 모양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표 전체 블록 잡아서 글꼴 이름 보니까 도둠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 하시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선 바꿔 보겠습니다. 선 종류 L. 이중 테두리인데 위에와 아래가 이중 테두리죠. 설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선 바꾸기 L. 선 없음을 해놓고 블럭의 왼쪽과 블럭의 오른쪽을 선 없음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만 다시 블럭 잡고 L. 선 종류 2줄 하시고 아래쪽 선택하신 다음에 요 블럭 잡은 김에 배경에 그라데이션도 넣어보죠. 요 그라데이션은 시작색은 표준에 나오는 노란색 그거 하라고 돼 있고요. 끝색은 하얀색으로 하라고 돼 있고 유형은 봤더니 가로로 하라고 돼 있네요. 가로 설정 블럭 해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학혁신 센터를 블럭 잡고 글꼴 이름 굴림 글씨 크기 24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24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 됐죠? 다음 장평은 블럭에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기본 탭에 가시면 여기에 장평이 있습니다. 장평은 105로 수정하시고 설정 블럭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요 쪽번호 있죠? 쪽번호 D. 4로 해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쪽번호는 상단에 쪽탭에 있어요. 쪽탭에 오셔서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 아래쪽에 매기겠다 하시고 줄표는 없죠. 그리고 얘가 알파벳 대문자로 돼 있네요. 시작 번호는 4라고 돼 있고요. 다 됐으면 넣기. 시작 번호 4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걸로 돼 있을까? 다시 한번 쪽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 해갖고 시작 번호를 다시 한번 요 A, B, C, D 4죠? 설정해서 A, B, C, D 안 바뀌었으면은 다시 한번 쪽에 들어가서 쪽번호 변경하는 거를 여기서 시작 번호를 4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변경이 되네요. 여기 우리가 했던 쪽번호 번호 매기기에서 오류가 생긴다면은 상단의 쪽탭에 가서 시작 번호 매기기 여기 가서 변경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